7장 4절 미분법의 기본 공식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앞절에서 미분계수와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를 공부했었는데요.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은 미분법을 배울 때 도함수의 정의에서 하나하나 계산한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공식들은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공식들로서 다음 같은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u와 v가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미분 공식들이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상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상수를 미분하면 0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 함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상수 곱하기 그 함수를 u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CU에 대한 도함수는 u를 미분한 거에 앞에다 상수를 곱한 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미분하면 0이지만 변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변수를 미분하고 이 상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x의 n승을 미분할 때 이 n이 내려와서 n, x의 n-1승 형태로 도함수가 구해진다는 것. 자, 이와 같은 식에서 n은 자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 그리고 유리수, 그 실수로 확대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실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n승을 미분하면 n, x의 n-1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u하고 v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u 플러스 v의 미분이라든가 u 마이너스 v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 또는 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곱셈에 관한 미분과 나눗셈에 관한 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각각의 미분의 곱도 아니고 각각의 미분의 나눗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미분의 덧셈과 뺄셈은 가능해도 각각의 미분의 곱과 나눗셈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요 위에 4번하고 5, 6번은 달라요.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 차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차가 되는데 곱에 관한 미분법은 편에서 앞에 함수, 뒤에 함수를 하겠습니다. 앞에 함수 미분하고 뒤에 함수 곱하고 플러스 앞에 함수 곱하고 뒤에 함수를 미분합니다. 나눗셈인 경우는 분모, 분자라 얘기를 할게요.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함수를 미분하고 분모함수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함수 곱하고 분모함수를 미분해서 계산한다는 것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이 5번하고 6번은 만약에 미분적 분학을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되게 처음에는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질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앞에 1, 2, 3,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공식 6번에 이 도함수 공식이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도함수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함수 y는 equal v분의 u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y 플러스 델타 y를 다음같이 표현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함수의 증분인데요. v 플러스 델타 v분의 u 플러스 델타 u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델타 y 이런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이 도함수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앞에서 도함수의 정의 이렇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y는 equal fx를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였고, 자, 이제 여기가 x 플러스 h였더라 볼게요. 자, 편에서 x 플러스 h를 x의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에다가 x 플러스 h라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x 플러스 h라 표시했다면 이때 h는 음수가 되겠지만 오른쪽에다 표시했으니까 이럴 때는 양수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 편에서 이걸로 그냥 그림을 갖고 설명할게요. 자, 이제 x에서 함수값은 fx가 되고 x 플러스 h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는 앞에서 요거를 평균변을, 평균변을 이제 순간변을, 이미점에서의 순간변이니까 우리가 도함수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기호표기를 좀 바꿔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h, 이 오른쪽 그림으로 본다면 이 간격을 마치 h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x의 증분을 뜻하는, 이건 이제 증분이라는 뜻이에요. 델타 x라는 얘기는 x의 증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x 플러스 h를 다른 기호로 x 플러스 델타 x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 h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해도 좋고 델타 x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테고요. 자, 이때 x에서 함수값하고 x 플러스 델타 x에서 함수값은 여기가 이제 h 대신에 델타 x를 썼으니까 여기가 델타 x가 되죠. 자, 요 간격이랄까요? 요 간격을 x의 증분 델타 x라 썼다면 그러면 요 간격은 얘가 x축상의 증분, 얘는 y축상의 증분이니까 얘를 델타 y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분자 부분을 델타 y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쓰면은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읽을 때 나눗셈이에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물론 이 기호를 써서 표시합니다만 이 기호는 라그랑지의 기호 표기인데요.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를 써서 표현한다면 이 기호는 다시 쓰면 dy dx 이렇게 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읽을 때 dx분의 dy라 읽지 않았습니다. 얘는 나눗셈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 이렇게 읽는 게 맞지만 얘는 나눗셈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의 고유의 기호예요.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읽으면 돼요. dy dx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예요. 얘는 라그랑지 기호 표기고요.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라이프니츠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뉴턴은 뉴턴 기호 표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도트 기호를 써서 표시하는데요. 이 기호를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랑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뉴턴은 이 만율력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미분법과 적분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루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다 보니까 그냥 독립변수 x, 그냥 종속변수 y 이렇게 대비가 되는 알파벳을 쓴 것뿐인데요. 뉴턴은 이제 물리학자이다 보니까 물리학자면서 수학자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루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y 도트는 주로 수학에서도 또는 물리학에서도 공학에서도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이 기호는 오늘날 많은 공학책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기호가 다 혼용돼서 같이 쓰는 기호들인데요. 우리 책에서는 주로 이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와 라그랑지 기호 표기 이 두 가지를 주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다시피 델타 x분의 델타의 극한이 도함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요걸 이제 만들 생각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델타 y를 만들 생각인데 그러면 y 더하기 델타 y에서 y를 빼면 되죠. 자, 이제 y 더하기 델타 y가 이거예요. v 더하기 델타 v분의 u 플러스 델타 u 마이너스 y는 v분의 u예요. 자, 이걸 통분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통분하니까 v 그리고 v 그다음에 이제 여기 v 플러스 델타 v죠. 대각선으로 갔으니까 v u 플러스 델타 u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u 그리고 v 플러스 델타 v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잘 보면 분자가 좀 정리가 돼요. uv 마이너스 uv가 지워지죠. v 델타 u 마이너스 u 델타 v가 돼요. v 플러스 델타 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델타 y 부분이 y의 증분이라 불려지는 것이 구해졌으니까 x의 증분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하기만 하면 바로 도함수가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함수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델타 x가 연호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거였어요. 자, 얘를 이거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델타 x분의 1을 곱한다 라는 말도 되지요. 그래서 델타 x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v 플러스 델타 v 델타 u 마이너스 u 델타 v가 됐어요. 자, 이제 나눗셈이니까 자, 이거 나눗셈이라는 건 역수를 곱한다는 말과 같으니까 이렇게 분별해서 곱하도록 하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v 플러스 델타 v 자, 이렇게 곱하는데 자, 곱셈이잖아요. 아무데나 곱해도 되는데 이 뒤에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다 곱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나눗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델타 x로 나눈다는 얘기는 델타 x분의 1을 델타 y에다 곱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 u 이렇게 되고 u 델타 x분의 델타 v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나 델타 v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관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이퀄 fx, v는 이퀄 g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는 이퀄 fx가 이렇게 생겼고 아무나 하나 그린 거예요. 그리고 v는 이퀄 gx가 이렇게 있더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여기가 x의 증분 델타 x였을 때 이 간격이 v의 증분 y축에 있는 여기가 v로 되어 있으니까 v의 증분 델타 v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x였을 때 이 간격이 델타 x였다면은 여기는 이제 종속 변수가 y 대신에 u로 써놓은 거니까 이 간격은 델타 u가 되겠죠. 따라서 델타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여기가 원래 x 더하기 델타 x잖아요. 자,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점이 이 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덩달아서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v가 0으로 가고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v도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와 델타 v도 다 0으로 가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자, 기호를 이용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거 바로 써도 되겠네요.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델타 v도 0으로 간다 했었죠.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v가 0으로 갑니다. 이거 0으로 가죠. 따라서 분모는 v 곱하기 v, v의 제곱이 돼요. 근데 이렇게 극한을 따로따로 취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는 v가 되고 뒤는 뭘까요? 얘가 바로 du dv잖아요. du dx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다 썼던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앞에는 마이너스 u, 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뒤에는 극한의 영향을 받고 델타 v, 델타 x분의 델타 v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었으니까 dv d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 모양대로 나오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눗셈에 관한 미분을 잘못 오해를 해서 각각의 도함수분의 도함수라 기억하면 안 됩니다. 보다시피 나눗셈에 관한 도함수는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한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복잡하긴 해도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0번을 통해서 도함수의 정의에서 이 나눗셈에 관한 미분을 살펴봤는데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더 쉬워요. 그리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곱에 관한 도함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곱에 관한 미분법을 생각해 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곱을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dy dx를 계산하죠. 곱에 관한 미분법 앞에 함수를 미분합니다. 앞에 함수를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4예요. 뒤에 걸 곱합니다. x의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리고 뒤에 거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이거 전개하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 충분합니다. 일부러 전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함수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면 그냥 가장 보기 좋게 표현하면 돼요. 굳이 이걸 다 전개해서 일일이 비교해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서 구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학교 시험에도 만약에 이런 걸 구하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만 표현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에 관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12번 문제. 자, 이제 나눗셈으로 주어진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리고 분자 미분하고 2x 분모 곱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 x의 제곱 플러스 2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2x예요. 자, 이렇게 해서 y'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칙연산에 대한 미분 공식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차 도함수란 말, 2차 도함수란 말, 더 나아가서 n차 도함수란 말을 정의를 하도록 하죠. 이거는 책에 따라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n개 도함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개 도함수 같은 말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개 도함수, n개 도함수라고도 말을 해요. 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즉 1개 도함수 또는 1차 도함수라는 얘기는 자, 라그랑지 기호 표기로 말한다면 y' 또는 f' y = fx였을 때요. 그리고 dy dx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1개 도함수 또는 1차 도함수를 한다면은 이번에는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먼저 쓸게요. 한 번 미분한 것을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또 미분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dx가 두 번 나오죠.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뜻에서 2차 도함수 또는 2개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로 2개 도함수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러면 프라임으로도 라그랑지 기호 표기로도 표시할 때 f2'x 이렇게 쓰거나 또는 y2' 이렇게 써서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n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n개 도함수란 것은 이제 n번 미분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를 쓰면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그랑지 기호 표기로는 이걸 n번 프라임을 붙이진 않고요. 이렇게 가로 안에 n승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는 y의 n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보통은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까지는 그냥 프라임을 써서 표시해요. 그러나 네 번부터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숫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물론 세 번도 숫자를 써서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숫자를 써서 표현해도 되고요. F는 숫자를 써서 표현할 때 가로 안에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로 안에 0이면 미분 안 한다는 얘기니까 원래 있던 함수 F와 똑같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 번까지는 프라임을 붙이고 네 번부터는 보통 이걸 많이 써요. 물론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네 번 이렇게 프라임 붙이진 않아요. 이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거랑 혼용해서 쓴다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것을 n차 도함수 또는 n개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 13번의 문제를 볼게요. 다음 함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까지 미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1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y는 equal 1-x분의 1 플러스 x인데요. 자, 이제 나눗셈에 관한 미분보다는 사실 곱셈에 관한 미분이 훨씬 더 셈을 하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곱셈에 관한 미분을 쓰는 것이 더 좋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나눗셈에 관한 미분을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눗셈에 관한 미분을 곱셈에 관한 미분을 바꿔서 쓰려고 한다면은 1-x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하면 됩니다. 자, 이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마저 배우면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하는 게 더 빠르고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법은 요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는 나눗셈에 관한 미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죠. 자, 나눗셈에 관한 미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모를 접합하죠. 분자 미분하니까 1, 분모합하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1이 됐습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지워지고 2가 됐네요. 1-x의 전체 제곱 한 번 미분한 것이 이거고요. 또 미분합니다. 분모를 접합하죠. 분자 미분하니까 0, 분모 곱하나 마나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자, 이걸 미분하면 1-x에 2 내려와서 이거 4가 되고요. 이거 1승인데 안에 걸 또 미분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곧 우리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만약에 이걸 아직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은요,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내요. 0이 1 플러스 x냐 써도 되고, 요 마이너스는 놔두고 얘 변수 앞에 곱하면 상수 안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거 하나 약분됩니다. 그래서 1-x에 여기가 3승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네 번 미분한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함수들을 이제 미분하는 방법, 즉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이 주어졌을 때 미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7.5절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른 말로 연쇄법칙이라 불려지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 별 표시해놓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둡시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성함수 미분법 공식 꼭 암기해 두세요. 의외로 쉬워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equal fu가 u에 관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자, u는 equal gx는 x에 관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 합성함수는
x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고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식인데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원래 y는 u만의 함수였는데 그리고 u는 x만의 함수였는데 둘 다 미분이 가능할 때 이 합성함수는 지금 보다시피 x에 관한 일변수 함수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양을 잘 보면 y는 이퀄 fu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u는 이퀄 gx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fu 대신에 gx를 대입하니까 그래서 y가 x만의 함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였는데 이 합성함수도 이게 x만의 함수였는데 얘도 다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미분할 수 있었을까 하고 봤더니 dy, du,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한 것과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라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y는 이퀄 f로 되어 있어요. 이 y가 원래는 종속 변수고 밑에를 독립 변수를 쓸 거예요. x만의 함수, y가 u만의 함수군요. u만의 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u는 다시 x만의 함수니까 자, 이제 이거의 독립 변수가 x잖아요. 즉 u는 x로 표현이 가능하고 y는 u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y가 x로도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 해서 라인 다이어그램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선 도형이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래가 독립변수고 위가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y는 u에 관한 함수고 u는 x에 관한 함수인데 이 관계를 잘 보면 y가 x만의 함수잖아요. y가 x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u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u가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면 y도 x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dy, dx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y가 u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요 선에 내려갈 때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dy, du를 계산한다는 거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u, dx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연달아 계산하니까 얘랑 곱했다는 뜻이에요. du, dx가 빨간색 그리고 dy, du가 파란색이에요. 이 라인 다이어그램으로 내려오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 곱하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으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아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왜 이런 게 성립할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y는 이퀄 fu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저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y는 이퀄 fu가 u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의 극한 델타 u분의 델타 y의 극한이 그럼 이게 도함수잖아요. dy, du가 됐죠. 여기도 아까 설명했던 거 평균 변화의 극한이 도함수였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평균 변화의 극한을 취한 것이 얘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곧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델타 y, 델타 u 이것이 dy, du 플러스 입실은 이거인 여기 입실은 아니라 씁시다.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쪽에다 리미트를 취했을 때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입실은 y는 0이 되도록 즉 델타 u가 0이면 입실은 y이 0이 되는 그런 적당한 어떤 실수값 이때 입실은 y는 반드시 양수는 아닙니다. 그냥 실수값 입실은 y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y는 이퀄 fu라고 했을 때 앞서 이 델타 u분의 여기가 u예요. 델타 u 이게 델타 u잖아요. 델타 u분의 델타 y의 의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것이 이 파란색이 델타 u분의 델타 y고요. 이 한 점에서 빨간색 접선이 바로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직접적으로 같진 않죠. 극한을 취해야지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같지 않으니까 두 식이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실수를 어느 쪽에다 더하거나 또는 빼면 되겠죠. 아까 얘기해서 이 입실환이 반드시 양수는 아니라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냥 음의 실수일 수도 있고 양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0.7, 얘가 기울기가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는 그런 적당한 실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을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걸 그리지 않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그리면은 그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이 값이 더 작으니까 그때는 양수가 되겠죠. 그림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값이에요. 아무튼 이런 실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말로부터 이렇게 되는 실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극한을 취하면 파란색은 빨간색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런 입신호와는 점차점차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얘가 미분간하기 때문에 이런 등호가 성립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u는 equal g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분 가능하므로 그래서 똑같이 리미트 이제 u는 equal gx니까 델타 x분의 델타 u가 있어야겠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이것이 얘와 마찬가지로 du dx가 되는 이런 미분간하니까 이렇게 되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건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이 델타 x분의 델타 u는 이퀄 이제 du dx 플러스 이번에 입실은 2 이렇게 되는 입실은 2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때도 입실은 2는 극한을 취하면 0으로 가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다 좀 더 써야겠네요. 요것만 씁시다.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입실은 2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델타 y거든요. 이 그림상으로 이게 y 이퀄 fu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기 u는 이퀄 gx잖아요. 그림을 여기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제 u는 이퀄 gx라면 여기가 x고 이제 여기가 델타 x라 했을 때 여기가 바로 델타 u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가야 되죠.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덩달아서 델타 u도 0으로 가요. 델타 u도 0으로 가요.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은 2도 0으로 가지만 델타 u도 0으로 가니까 입실은 1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여기까지의 가정을 활용한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계산했던 식을 이용해서 요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u분의 델타 y 그리고 델타 x분의 델타 u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나눗셈이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델타 u는 0에 가까워질 델타 x가 어느 할 때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델타 u분의 델타 y 아까 계산해 놨었죠. 델타 u분의 델타 y가 이거예요. dy du 플러스 입실은 1 델타 x분의 델타 u 델타 x분의 델타 u는 이거예요. du dx 플러스 입실은 2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굳이 뭐 전개를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네요. 이미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입실은 2가 0으로 가고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가니까 입실은 1도 0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 식에 그냥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바로 계산합시다. 전개해서 한 번 더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입실은 1 0으로 가고 입실은 2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곱으로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dy, du, dx가 됩니다. 근데 이 좌변이 뭘까요?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좌변이 dy 그리고 dx잖아요. 그것이 우변 이 두 개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dy, du 그리고 du, dx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그들의 합성함수도 미분 가능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이제 각각의 도함수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증명은 끝났고요. 이제 암기하는 방법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을 이제 요거는 라이프니츠 기호표기잖아요. 라그랑지 기호표기로 이용해서 한다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다.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 f를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f 프라임 안에 gx가 있었고요. 그리고 곱 뒤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g 프라임 x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얼핏 보면 얘를 외우는 것보다 얘가 더 복잡한 듯 보이는데요. 자, 둘 다 쉬워요. 자,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은 곧 무슨 뜻이냐면 파란색은 f를 말하고 빨간색은 안쪽에 있는 g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기호대로 한다면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합성함수 미분법은 기억하기 아주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는 것이 곧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이 정리가 증명이 됐으니까 이와 관련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예문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안 배워서 안에 걸 또 미분한 문제를 잠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 증명 방법을 이해한다면 그 방법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보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 백승을 다 전개해서 미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미분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함수는 잘 보면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바깥에 백승이구나. 즉 u의 백승이구나. 그 u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되어 있구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합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바깥 함수를 미분합니다. 전체 백승 미분하면 100 내려와서 그리고 u에 99승이 되고 안에는 그대로 써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에요. 안에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이 안쪽 함수가 이거잖아요.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할 것 같고 xn승 미분한 방법,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고 상수가 독자제로 있을 때 미분하면 0이라는 성질을 자연스럽게 쓴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번, 즉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거 있잖아요. 예제 13번에서 계속 미분할 때마다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결국 써야 돼요. 그게 싫으면은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놓고 계산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굳이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내지 않더라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5번의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트란 함수 안에 또다시 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잘 보면 y는 이퀄 루트 1 플러스 u가 되고 u는 다시 루트 1 플러스 x. 이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죠. 바깥 함수를 미분합니다. 자, 이제 앞서 xn승에서 n이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는 지수로 바꿔놓고 미분하면 돼요. 루트는 2분의 1승이라는 얘기니까 xn승 n 내려오고 지수에서 1 빠져나가잖아요. 자, 이제 바깥 함수를 미분합니다.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2분의 1. 그리고 지수에서 1 빠져나가서 1 빼기 2분의 1이니까 1 빼기 아니라 2분의 1에서 1 빼는 거예요. 2분의 1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안에 있는 함수 그대로 씁니다. 1 플러스 u는 루트 1 플러스 x였었으니까 자, u는 그대로 있었고요. 1 플러스 루트 u 이렇게 됐습니다. u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예요. 말이 자꾸 이렇게 꼬였네요. 1
플러스 x의 루트 씌운 것이 2였었고 그리고 1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바깥 함수를 미분한 거고요.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다시 곱합니다. 이걸 또 미분할 건데요. 이건 지수로 다시 바꿔서 미분하면 돼요. 자, 이제 1 플러스 x의 2분의 1을 미분한 거니까 2분의 1 내려오고 1 플러스 x의 지수에서 1 빠져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루트의 역수예요. 그래서 루트 분의 1, 루트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자, 이런 모양으로 이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인법 2배 루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냥 한 번에 보면서 계산하겠습니다. 루트 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2배 루트라고 바로 쓰면 돼요. 2배 루트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합성함수니까 안에 걸 또 미분합니다. 1 미분하면 제로고 이 루트를 또 미분하니까 또 2배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안에 거 또 미분하지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본인이 편한 대로 연습을 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